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즐 스토리입니다. 자, 어느 시대나 악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조선에서도 악한 이들이 저지르는 잔인한 범행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조참판을 지낸 조효문의 첩 흥비와 그의 아들 조진경이 그 잔인한 범행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흥비가 조효문을 만난 것은 조효문이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흥비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재산도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늘 괴롭히는 것은 첩의 딸로 태어나 다시 첩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흥비는 빼어난 미모 덕에 조효문의 첩이 되었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았으며 아들까지 낳았지만 자신이 첩의 신세인 것에 늘 불만을 품었고 종들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조 8년 1462년 10월 10일 조효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흥비와 조진경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조효문의 죽음과 뒤이은 재산 상속 문제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 흥비의 집에는 나이 지긋한 여종 보롬이가 있었는데요. 1465년 11월 23일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던 이 보롬이의 자식이 병이 들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시리에 빠진 보롬이는 당연히 주인에게 며칠간 휴가를 달라고 청했는데 흥비가 매정하게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보롬이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작살맞은 년이라며 흥비의 욕을 하게 되죠. 천한 것이 가죽에 분칠을 해서 양반을 홀리고 이만큼 호강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 재산까지 탐내냐 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짐을 싸서 길을 나서게 되죠. 흥비의 허락 없이 죽은 아들을 보러 나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은 흥비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흥비는 노비까지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이를 가만두지 않을 테다 하고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흥비는 아들 조진경을 조용히 부릅니다. 너와 내가 살 길이 무엇이더냐. 이 계집종 하나 다스리지 못하니 장차 이 집안의 다리 한쪽을 제대로 펼 수 있겠느냐. 어찌 우리 모자의 우스운 꼴이 이 지경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구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독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앞날이 없겠구나. 자신을 무시하는 여종 보롬이를 독하게 끊어내자. 즉 보롬이를 죽이자는 뜻이었죠. 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조진경은 몸종인 부한과 금음진 그리고 길생을 데리고 보롬이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보롬이가 동대문을 지날 때까지 그리고 동대문 바깥 바위 구멍 사이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서운 속도로 덮쳤고 보롬이를 꼭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이때 10살도 되지 않은 보롬이의 자식을 데려갔는데 보롬이의 자식에게 거기 서서 네 어미가 죽는 모습을 지켜봐라 라고 말을 했고 부왕에게 다듬이 방망이로 보롬이의 머리를 내리치게 합니다. 머리를 맞고 쓰러진 보롬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진경이 화살을 쏘았고 그래도 숨이 붙어 있자 화살을 다시 뽑아서 다시 쏴서 죽이게 됩니다. 보롬이의 어린 자식은 어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보고 그만 혼절을 하게 됩니다. 훤한 대낮에 자식 앞에서 어미를 죽이는 장면을 연출했으니 이를 목격한 이가 있었고 이 일은 세조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조진경과 흥비는 즉시 체포되었고 세조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범죄 현장이 그대로 있었으니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이들을 의금부에 가둔 후 세조는 신하들과 이 일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요. 사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주인이 노비를 죽였다 해도 벌을 받지 않아야 했지만 워낙 잔인한 범죄였기에 신하들은 이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이가 있었으니 그는 노사신이었습니다. 노사신은 주인이 마음대로 노비를 죽였다고 죽음으로 죄를 묻는 조문은 없습니다. 만일 죽이면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모두 구실로 삼을 것입니다. 하며 이들의 극형을 면해줄 것을 청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노사신은 조선의 수직적인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 사건에서만큼은 강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찌 어미가 자식에게 살인을 지시한단 말인가? 12월 1일 세조는 의금부에 조진경을 능지처사시키고 흥비는 목을 베는 교형에 처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살인에 가담한 노비들은 장형과 유배형에 처해졌죠. 그리고 세조는 어미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보로미의 자식을 불쌍히 여겨 의복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